입시를 묻다 피기맘. 안녕하세요. 세종시에서 영재교육원 입학하기 2탄 청주교육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입시 요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경우 올해 24기를 모집하며 초등 4학년부터 중등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심화 및 사사 과정을 선발합니다. 모집 분야와 정원을 알아보겠습니다. 모집 분야의 경우 초등과 중등으로 각각 나뉘어서 선발이 됩니다. 초등의 경우 2016학년도에는 수학, 과학 각 20명씩 모집하였었는데 2019학년도부터는 수학, 과학 학년별 각 16명 선발로 또 올해 2021학년도의 경우 수학, 과학 각 12명씩 선발로 바뀌었습니다. 학년에 따라 초등 5학년의 경우 초등 심화 1 과정으로 각 12명씩 수학, 과학 총 24명 내외 선발합니다. 초등 6학년의 경우는 초등 심화 2 과정으로 각각 12명씩 수학, 과학 총 24명 내외를 선발합니다. 다음으로 중등 선발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의 경우 수학, 과학, 물리, 지구과학, 화학, 생명 총 4가지 분야로 선발하며 중등 1학년의 경우에는 수학 12명, 과학 2개 반 24명, 총 36명 내외 선발합니다. 중등 2학년의 경우 수학, 물리, 지구과학, 화학, 생물 영역별 각 12명씩 36명 내외 선발합니다. 기존 하고는 다르게 중등 1학년의 경우는 과학으로 통합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등 3학년의 사사과정의 경우 50명 내외로 주제별 연구팀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발 인원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경우 최근 3개년 동안 선발 인원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초등 심화과정부터 살펴본다면 2018년 수학, 과학 영역별 16명 내외 총 64명과 초등 주제 융합 12명 총 76명 선발되던 것이 2019년도부터 초등 주제 융합 12명 선발이 삭제되었습니다. 중등 심화과정에서도 2018, 2019년에 수학, 과학 과정별 16명씩 각각 96명을 선발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12명씩 선발로 총 24명 감소했습니다. 중등 사사과정의 경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청주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인원 축소는 학령 인구 감소에 인한 것으로 판단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자격입니다. 2020학년도 현재 충청북도 혹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초등 4학년에서 중등 2학년 재학생으로 관찰 추천에 의해 교사 1인, 즉 현직 담임교사 혹은 수학, 과학 담당교사 혹은 영재학급 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면 됩니다. 선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주교대 과학영재교육원은 모집 공고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홈페이지 주소와 선발 사이트 주소가 상이하므로 확인을 하시고 선발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원서 접수의 경우 서류 접수는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청주대학교 과학영재원 선발 사이트에서 접수가 진행되므로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5시 전까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가 응시 원서 접수를 완료한 후에 추천서가 작성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시 접수와 교사 추천서 접수의 경우 모두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응시 접수에 필요한 자기소개서의 경우 뒤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면접의 경우 초등은 11월 22일 일요일에, 중등은 11월 21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심층 면접의 경우 청주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지필고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항도 뒷부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하기 전 제일
기본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응시 원서에 들어가는 사진과 전화번호는 최신 것으로 정확하게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안내를 드립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안내 전에 우선 지원하는 과정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심화와 사사 과정별로 자기소개서 작성 문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화 과정의 경우는 총 4가지 항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성장에 영향을 준 인물 또는 사건에 대해 쓰세요. 두 번째, 본인의 성격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쓰세요. 세 번째,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교육받은 내용이나 학교에서 과학, 수학 교육을 받은 내용 중 가장 재미있었던 것이나 관심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일화를 바탕으로 쓰세요. 네 번째, 자신의 응시 분야에 대한 영재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례, 최근에 독창적이라고 칭찬을 받아본 사례, 혹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매우 독창적인 것 같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천자 이내에서 자유롭게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글로 소개하는 뜻의 자기소개서이지만 자기소개서 작성 시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그냥 쭉 작성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가 듣고자 하는 것, 알고자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번의 경우 자신의 성장에 영향을 준 인물과 사건을 살펴본다면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가족, 선생님과의 경험을 작성하곤 합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청주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영재, 이 부분에 맞추어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 호기심이 진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목표로 한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나의 호기심이 드러나도록 하되 이 호기심 해결을 위해 내가 진행한 부분과 그로 인해서 얻은 나의 새로운 지식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엮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사과정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과정의 경우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나 대학교 전공에 대한 진로 계획, 또 개인이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싶은 주제, 그 후에 자기소개서를 천자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장 배경이나 성격, 학교생활, 영재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심화 과정에서 작성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녹여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화와 사사 모두 경시나 교회 수상 실적을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층 면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대 과학영재교육원의 경우 심층 면접에서 지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교과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타당한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등 4학년의 문제를 살펴본다면 초등 4학년의 경우는 아직 교과에 대한 학습량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금과 설탕의 분리 방법이라든지 동물의 이빨이나 턱의 모양으로 먹이를 추리하라 라는 등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바꾸어서 말한다면 3학년 과학교과에서 배웠던 처음 배우는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나누는 분류나 눈, 코, 입, 귀, 손 등 사람의 감각기관을 통해 알게 되었던 관찰의 결과, 또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알고 있는 과학 사실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는 추리 등을 서술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